장혜엄 국조특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입니다. 오늘은 탄핵 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고, 번복된 진술마저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통해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오늘 공개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받은 영상을 오늘 기자회견을 위해서 편의상 짧게 편집한 편집본이 있고요. 원본이 있습니다. 마치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편집본과 원본을 언론인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된 영상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그저께 채널A 인터뷰에서 여인영 사령관과 첫 통화는 22시 46분에 집무실에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영상을 보시면 홍 전 차장은 이미 22시 43분 본청을 나섰고 22시 45분 국정원장 공관에 진입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두 번째, 홍 전 차장은 같은 인터뷰에서 여인영 사령관과 22시 58분에도 공관 공터에서 한 48초 정도 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홍 전 차장이 기존에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작성했다라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 조태영 국정원장이 국정원 CCTV 영상 확인 결과 홍 전 차장이 그 시각에 본청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확인을 해주자, 이에 대해서 다시 홍 전 차장이 반박을 하면서 22시 58분에도 공관 공터에서 통화를 했다라고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영상을 보시면 홍 전 차장은 22시 56분 공관 입구에서 본청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되고 22시 58분 본청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홍장원 전 차장과 여인영 방첩 사령관 간의 통화 내역 캡처본을 보면 10시 58분, 11시 6분 이렇게 통화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먼저 영상을 두 번 확인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서 두 번째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인영 사령관과 22시 46분 집무실에서 통화했다라고 진술했는데, 영상을 보시면 22시 43분 본청을 나서는 것이 보입니다. 10시 43분경이고요. 그리고 10시 45분경에 국정원장 공관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시 58분에도 공관 공터에서 한 48초 정도 통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미 10시 56분에 공관을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8분에 공관 공터에서 통화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10시 58분경에는 본청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10시 58분경에 공관 공터에서 통화가 이루어졌고, 어두운 곳이어서 메모를 제대로 작성할 수 없어서 나중에 보좌관을 시켜서 정서를 했다라고 하는 홍 전 차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을 보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내란몰이가 애초부터 한 사람의 거짓말로 시작되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12.3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라고 말했다고 맨 처음 증언한 당사자입니다. 또한 홍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핵심 증인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계속 바뀌고 있고, 바뀐 진술조차 사실과 전혀 다른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홍 전 차장에 대한, 그리고 홍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핵심 증거인 체포명단 작성 과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마저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번에 국정원 CCTV 기록을 통해서 확인되었고, 여러분도 오늘 CCTV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셨습니다. 지난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홍 전 차장은 여인영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듣고 미쳤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메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더니 2월 4일 헌법재판소 제5차 변론에서는 23시 6분 여인영 방첩 사령관과 통화했고, 여인영 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줬으며 당시 본인은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은 게 아니라 국정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에 서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 적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CCTV 확인 결과 홍 전 차장은 23시 6분보다 8분 앞선 22시 58분 이미 본청 내부로 들어선 것이 확인됐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조금 전에 확인하신 바와 같습니다. 홍 장은 본인도 이틀 전인 2월 1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체포 명단을 듣고 받아 적은 장소가 국정원장 공간 앞 공터가 아닌 국정원 본청 집무실이었다고 기존 진술을 또다시 번복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여러 번 기억을 더듬어 밝힌 여인영 방첩 사령관과의 3번의 통화 장소 중에서 최소 2번의 통화 장소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국정원 CCTV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결국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홍장원 전 차장은 체포명단 대필과 관련해서 어두운 야외에서 적어서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에게 정서시킨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CCTV를 통해서 여인영 사령관과의 통화가 야외가 아닌 본인 집무실에서 이루어졌음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어두운 야외에서 적어서 알아보기 어려웠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서 설 곳이 없어졌습니다. 둘째, 본인조차 알아보기 어려운 글씨를 타인이 알아보고 이를 정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봐도 알아보기 어려운 내 글씨를 타인이 어떻게 알아보고 정사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홍 전 차장은 옮겨 적은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공개할 수 없다고 은근슬쩍 도망가고 있습니다. 셋째,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 5차 변론기일 당시 검찰에 제출한 명단은 보좌관을 시켜 다시 옮겨 적은 정서한 버전이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1일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메모와 2월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홍장원 본인이 공개한 메모 등 메모가 공개될 때마다 수정된 흔적이 있고 한 사람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 경위와 작성자조차 불분명한 메모가 비상계엄으로부터 열흘 가까이 지난 12월 11일 국정원 출신 야당 의원에 의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께서 홍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히려 진술이 뒤바뀌고 타인에 의해서 오염됐다는 증거만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믿기 어렵고 오염된 증거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이 계속된다면 누구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사회적 갈등만 낳게 될 것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오늘 오후 10차 변론 기일에 출석합니다. 국가 위기 앞에서 3인 성호의 누를 범하지 않도록 공직자로서 이제라도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도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홍 전 차장의 거짓 증언은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 체계를 붕괴시킨 중차대한 범죄입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탄핵 공작과 내란몰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엄혹한 심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